속옷 안 입었어? 제발 그 말은 다시 하지 마세요. 순간 제 손에 들린 접시가 덜컥 흔들렸어요. 주방 조명 아래 와인 두 잔이 식탁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와인잔 표면에 비친 불빛이 제 눈앞에서 두 겹 세 겹으로 번져 보였어요. 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 빛은 마치 비밀을 드러내듯 흔들렸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미묘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날따라 조명과 와인이 제 눈앞을 아득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어요. 정 회장님이 낮게 웃으며 그럼 들어가면 가만 있을게 괜찮겠소? 라고 속삭이셨어요. 58세 가정부였던 저는 70세 정 회장님 앞에서 숨이 막히던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금지된 줄 알았던 감정이 황혼에 다시 찾아온 사랑으로 바뀐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8살, 제 이름은 영숙이에요. 지금은 가정부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누군가의 사모님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밀린 빚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고 순식간에 집까지 잃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반지하 월세방으로 떨어진 순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웃던 모습은 사라지고 생계를 위해 허리 굽힌 모습만 남았죠.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살기 위해 택한 길은 남의 집살이를 돌보는 가정부 일이었어요. 하지만 첫 집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가 나고 저를 흘겨보는 눈빛은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만에 그 집을 나왔을 때 내가 어디에 발 붙일 수 있을까 두려움만 더 커졌어요. 어두운 반지하 방에 돌아오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벽지에 손끝이 시릴 만큼 외로웠어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밖에서 들리면 제 방은 더 적막했어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 그 허전함은 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결국 정 회장님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그 문이 열리던 순간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은 정 회장님이 출장에서 이틀 뒤에야 돌아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고 집안일을 하며 저녁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게, 나 왔네. 예상치 못한 귀가에 제 손이 떨려 접시가 흔들렸어요. 예정보다 하루나 빨리 돌아오신 거였어요. 주방 식탁에는 치우지 못한 와인 두 잔이 놓여 있었어요. 조명 불빛에 반짝이는 와인잔이 제 얼굴의 당황스러움을 고스란히 비추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조명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회장님은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으셨죠. 영숙 씨, 오늘은 그냥 같이 한잔 해주면 안 되겠소? 순간 제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가정부가 주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신다니 혹시 잘못 보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어요. 저는 망설이며 와인잔을 바라봤어요. 잔 속 붉은 빛이 마치 제 마음을 비추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 잔을 쉽게 잡지 못했죠. 그 순간 회장님이 덧붙이셨어요.
괜찮네. 그냥 오늘은 친구처럼 생각해주면 되지 않겠소?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처음 몇 마디는 어색했지만 곧 이야기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회장님은 젊은 시절의 실패담, 인생에서 느낀 고독을 들려주셨어요. 저도 남편을 잃은 뒤의 허전함을 조심스레 꺼내놓았어요. 그 순간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회장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혼자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않았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밥맛도 웃음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짧은 침묵 후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어색함보다 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회장님은 저를 향해 조용히 제안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저녁을 같이 해주지 않겠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 위 와인 2잔과 주방 조명이 앞으로 제 인생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끝까지 보시면 이 순간이 어떻게 반전으로 이어지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와인잔을 기울일 때마다 잔잔한 파동이 제 마음속 불안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제 손등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손 고생이 많았구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날따라 식탁 위 조명은 더 가까이 내려앉은 듯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회장님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지만 동시에 쓸쓸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다가 다시 마주쳤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혼자 버틴 시간이 길었겠지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은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말끝이 흐르자 제 뺨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회장님은 망설이다가 제 쪽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손을 두셨죠. 그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제 심장은 오래 묵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흔들렸어요. 저는 괜히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그 떨림을 바라보던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 씨,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조금은 믿어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와인잔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이어진 침묵 속에서 제 귀에는 심장 고동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어요. 다시 사랑해도 괜찮을까?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옆에 있는 온기가 모든 불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식탁 위 조명 불빛이 더 환하게 번지며 제 얼굴을 비췄어요. 마치 이제 숨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제 마음속 오래된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서로 말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새로운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일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딸에게 사실을 꺼내려는데 목이 먼저 말라오더라고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덜 아플지 수십 번을 연습했어요. 나이 차이와 신분의 간격이 한꺼번에 등을 누르는 듯 했어요. 괜히 주방을 맴돌며 그날의 와인잔을 닦기만 했어요. 결국 현관 열리는 소리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도망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거실에 앉자 딸의 눈빛이 먼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 떨림이 들켰던 것 같아요. 숨을 고르고 회장님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외로움과 고마움이 어떻게 사랑으로 번졌는지 이야기했어요. 말끝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자꾸만 붙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굳어져 제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잠깐 예전 딸의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를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워 목이 더 잠겼어요. 만약 이 고백으로 딸마저 떠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될까 봐요.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가 제 손등을 감싸주었어요. 그 따뜻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래도 겁이 났고 주변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친척들 말과 이웃의 수군거림이 미리 귓가를 스쳤어요. 마트에서도 뒤에서 들리는 웃음이 제 얘기 같아 움찔했어요. 저는 가끔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누군가 제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아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엘리베이터 안 작은 속삭임도 제 얘기일까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전화기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혹시 엄마가 실수하고 있는 걸까 하고 물었어요. 딸은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마지막 검증이 남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끝까지 들으시면 딸 설득 장면에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회장님 자녀와의 화상 통화를 준비했어요. 낯선 화면 속 얼굴들이 어색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삶을 짧게 설명했어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쪽에서도 아버지의 고독이 얼마나 깊었는지 조용히 전해졌어요. 말끝마다 배려가 느껴져 어깨 힘이 조금씩 빠졌어요. 화면 속 아이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딸은 손수건을 꼭 쥔 채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통하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에서 아이들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한 톤 밝아지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딸도 옆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미소를 보였어요.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오래 붙잡고 있던 죄책감을 살짝 내려놓았어요. 이 사랑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도 마지막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도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았어요. 내일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어떤 반응일까? 이웃들의 시선이 다시 차갑게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따라붙었어요. 하지만 곧 딸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아졌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지탱해줬어요. 외부의 눈보다 가족의 마음이 먼저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딸이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귓가에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안심돼요. 그날 이후 이 일은 우리 네 사람 모두의 동의 아래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 한 줄이 오늘의 심판이자 내일의 허가처럼 느껴졌어요. 방 안의 조명이 부드럽게 번지며 긴 밤이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걷자는 용기가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만든 식탁에 모두가 앉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며칠 뒤 친척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씀이었죠. 저는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야 제 삶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 목소리 속 단단함이 상대의 우려를 누그러뜨린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변명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평온이 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말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오늘의 검증은 우리 모두를 같은 식탁 위에 앉히는 의식 같았어요. 두려움은 남았지만 더는 숨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날 회장님은 작은 상자를 내밀며 제 두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어요. 말 대신 눈빛으로 묻는 청혼이었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음날 구청으로 향했고 창구 앞 번호표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서류를 확인하는 짧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서류 위 사일란 앞에서 펜이 손끝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한번 적어 내려가면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이 손목을 붙잡았죠.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결정의 순간 펜을 쥐자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일란 위에 이름을 얻는 동안 손이 작게 떨렸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건넸고 그 미소가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한결 가벼워진 듯 등이 펴졌어요. 우리는 오래된 짐을 정리해 작은 트럭에 실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지난 시간을 조용히 흔들어 보냈어요. 새 집, 문 앞에 서자 열쇠 구멍이 살짝 빛났어요.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마음을 두드리는 북소리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첫 발소리가 집안에 맑게 울렸어요. 비어있던 거실에 햇빛이 길게 들이웠고 박스들이 천천히 자리로 옮겨졌어요. 주방에는 우리가 함께 고른 식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를 벗기자 사각사각 소리가 새 시작을 알렸어요. 식탁 위에 새로 올린 식기 세트가 은은한 빛을 반사했어요. 그 빛이 서로의 얼굴에 번지며 오래 미뤄둔 안도가 퍼졌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첫 한 끼를 나눴어요. 대단한 메뉴가 아니어도 따뜻함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어요. 우리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서명과 문, 그리고 식탁, 이 세 가지 장면이 한편의 몽타주처럼 마음에 겹쳐졌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오늘의 이름으로 같은 내일을 약속한다고요. 직원이 도장을 탁 찍는 순간 어제의 두려움이 종이 아래로 눌려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구청을 나와 같은 방향으로 발을 맞추는데 보도블록의 굴곡까지 새로웠어요. 우편함에는 우리 둘의 이름표를 붙였어요. 글자와 글자가 나란히 서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해질녘 거실벽에 주황빛이 기울고 새 식기 세트가 그 빛을 가만히 되비쳤어요. 현관문이 찰칵 닫히는 소리가 집을 완성했고 밤 공기 사이로 서로의 숨이 일정한 박자로 나란히 놓였어요. 밤이 깊어가도 집안은 환하게 살아있었어요. 식탁 위에 올린 따뜻한 국 한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웃음이 이어졌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은 새 집의 첫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는 매일이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다시 감싸주었어요. 그 온기가 오늘의 서약을 내일의 약속으로 굳혀주는 듯 했어요. 아침이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부엌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식탁을 사각형으로 덮고 그 위에 하루가 놓여요.
저는 컵 2개를 나란히 내려놓고 따뜻한 차를 붓습니다. 김이 올라오면 집안 공기가 먼저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신문을 접어둔 채 오늘도 잘 잤냐고 묻곤 했죠. 저는 대답 대신 쟁반을 들어 간장 작은 종지를 식탁 가운데에 맞춰 놓았어요. 자리에 앉아 첫 한 숟갈을 나누면 마음이 먼저 든든해졌어요. 우리는 식탁을 정리한 뒤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햇빛을 밟고 지나갈 때 우리 하루의 리듬이 맞춰졌어요. 작은 시장에서는 단골이 되었고 상인이 먼저 계절 과일을 권해주었죠. 저는 필요한 만큼만 집어들고 남은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거실 화분잎을 닦아주고 물을 아주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초록이 반짝이면 우리의 숨도 함께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 이후엔 병원 일정이 있는 날이 많았죠. 접수 창구 번호를 같이 뽑고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말은 적었지만 손등에 살짝 닿는 온기로 충분했어요. 예약표에 체크가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하루가 질서 있게 정리됐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나는 먼저 양파를 썰고 회장님은 접시를 꺼냈어요. 우리가 만든 규칙이 작지만 확실한 평온을 가져왔어요. 어느 날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다가 소금을 2번 넣는 바람에 국이 짜졌어요. 순간 웃음이 터져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그 작은 실수 하나가 오히려 식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 등은 여전히 부드럽게 빛났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때로는 그분이 먼저 고마움을 전했죠. 그 말들이 하루의 양념처럼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경주에서는 은빛 잔디가 물결치는 대릉원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고분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릴 때 오랜 시간이 우리를 축복하는 듯 했죠. 속초에서는 파도 소리가 발목을 감싸고 등대 불빛이 저녁을 지켜주었어요. 뜨거운 오징어 국물 한 숟갈에 웃음이 절로 났고 서로의 어깨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기억하자고 마음을 모았죠. 한편 사람들 속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가는 연습도 했습니다. 지인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모두가 우리를 향해 자리 한 켠을 비워주었어요. 누군가는 2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죠. 그 한 줄의 수용이 마음속 오래된 경계를 잠잠히 지웠습니다. 딸도 바빠졌습니다. 늦은 시간 책상에 앉아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했고 작은 상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그 종이를 2손으로 받치며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길이 된다고 축하했죠. 회장님은 식탁 위에 케이크를 올리고 초를 하나만 꽂았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오래,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초가 꺼진 뒤에도 한참을 앉아 이야기했고 딸의 눈동자에는 망설임 대신 평온이 떠 있었어요. 밤이 내려앉을 때면 거실 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빛이 부드럽게 흐려지면 하루의 소음이 모두 가라앉았죠. 저는 내일의 장보기 메모를 식탁 가장자리에 붙이고 컵 2개를 다시 씻어 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화분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까지도 우리 집의 일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더 크거나 더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을 용기만 확인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같은 시간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잘 지냈다고, 내일도 잘 지낼 거라고요.
비 오는 날엔 우산 끝 물방울을 털며 현관앞 매트에 함께 발을 맞췄어요. 주말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등을 닫고 반납함에 꽂힌 메모를 정리했죠. 고맙습니다. 라고 적힌 짧은 글귀가 하루를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시장 입구의 어르신은 우리를 보면 먼저 손을 흔드셨고 우리는 빵 2개를 더 샀어요. 이웃이 반찬 한 통을 건네주면 우리는 작은 케이크로 답례했죠. 사진관에서 인화한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프레임을 똑바로 맞추며 이 집의 중심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어요. 정기검진 결과표의 숫자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복도 끝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유리창 너머 노을이 번지자 오늘의 안도와 내일의 용기가 함께 물들었어요. 잠들기 전 우리는 서로에게 손편지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이 한 줄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덮어주었어요. 우리가 같은 식탁에 앉기 시작한 지 어느새 5년이 흘렀어요. 아침 햇빛은 여전히 식탁 위를 네모로 덮고 2잔의 차는 김을 올려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한 줄 더 늘었고 액자 사이 간격처럼 우리의 마음도 반듯해졌어요. 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보폭은 더 정확해졌고 서로의 숨은 같은 박자로 놓였어요. 나이차가 때로 숫자처럼 커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험의 그늘이 되어 더위를 막아줘요. 검진표의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은 날 우리는 창가에 서서 한참 노을을 바라봤어요. 딸은 이제 제게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요. 작은 일에도 먼저 연락해주고요. 명절이면 식탁 자리를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디저트를 준비하며 웃어요. 회장님의 자녀들도 방문 때마다 현관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줘요. 첫 만남의 긴장이었던 손길이 지금은 안부 인사가 되어 돌아오네요. 집안의 등은 예전처럼 부드럽게 빛나고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이어져요. 우리는 아직도 더 크거나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오늘의 평온을 내일로 옮기고 내일의 용기를 모레로 이어가려 해요. 뒤돌아보면 금기였던 단어들이 결국 관계와 배려로 바뀌었음을 알게 돼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다 우리를 보면 손을 흔들고 우리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건네곤 했어요. 작은 교류였지만 이웃의 웃음 속에 우리 사랑이 더 굳건히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동네 시장을 지나면 먼저 인사해주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남의 시선보다 더 오래 버틴다는 증거 같았어요. 가을이면 집 앞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나눠 따라 마셔요. 낙엽이 수북해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 가벼워졌어요. 가끔은 작은 걱정도 있었지만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결과지를 나란히 펼쳐보니 한숨보다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밤이 되면 반지에 묻은 하루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이 작은 의식이 내일도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나이에도 진정한 사랑은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는 매일 그 증거를 식탁 위의 빛과 서로의 온기로 조용히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조금이라도 밝혀주었으면 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딸 설득에서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나이차 연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각색이에요. 누군가의 하루가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외로움으로 망설이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의 내일을 지켜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족의 반대, 세상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던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결국 나누는 순간에 더 단단해지니까요. 다음 영상은 남편이 너무 작아서 더는 못 참겠던 아내가 남편 절친과 그것을 해결한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